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PR 280번째 발표를 맡은 변윤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욜렉트라는 논문이고요. 리얼타임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모델로 제안되었고 2019년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그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 이 욜렉트라는 모델이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오버뷰와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실험 부분,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총 크게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는, 레이블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클래시피케이션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기능이 추가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로 그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체의 윤곽을 뚜렷하게 찾는 그러한 그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세그멘테이션의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 그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잘 분류해냅니다. 근데 사람이 3명 있을 때 사람 1, 2, 3을 각각 다른 개체로 분류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사람을 분류함과 동시에 사람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렇게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본 논문에서는 그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그 목적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인트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좀 더 속도적인 면 혹은 뭐 성능적인 면에서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원 스테이지 모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또 투 스테이지 모델 중에서도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는 모델들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원 스테이지로도 요즘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의 모델들과 비교해서 이 논문에서 내세우고 싶은 장점은 조금 더 속도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시키고 리얼타임으로 탐지할 수 있게끔 모델을 구성하겠다라는 포인트라고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이제 크게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기능으로 2가지 나뉘어져 있고요.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 모델이 있는데, 투 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RCNN, 베스트 RCNN, 베스터 RCNN, 마스크 RCNN, 피라미드 네트워크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물체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고 이제 그 물체에 대한 클래스 레이블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이 2가지 태스크가 같이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의 로케이션을 찾는 ROI 펑션이 들어가 있었고요. 뭐 RPM 펑션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도 있었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런 ROI 오퍼레이션 자체를 가지고, 그리고 B박스 리그레션 기능을 이제 함께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투 스테이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투 스테이지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약간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원 스테이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원 스테이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SSD나 욜로, 뭐 레티나넷 같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리즌 프로포절 스텝을 스킵함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투 스테이지보다는 좀 성능적인 면에서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서 이제 원 스테이지나 투 스테이지 모델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크게 봤을 때 오브젝트 디텍션 외에도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분야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뭐 사람인지 개인지 차인지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윤곽 자체를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혹은 뭐 강아지나 차라고 하면 각각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개체들을 각각 분류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던 마스크 RCNN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마스크 RCNN은 투 스테이지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기능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된 파트를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세그멘테이션 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RCNN은 우선 패스트 RCNN을 기반으로 좀 발전된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간단한 그 플로우 자체는 아래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FPN이나 RPN, 뭐 Region Proposal Network의 약자인데요. 이러한 RPN이나 FPN 그 기능을 통해서 ROI 영역, 즉 바운딩 박스 부분의 영역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문제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각 영역에서 어떠한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이제 각각의 박스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고 그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위치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그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원 스테이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인스턴스 FCN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일단은 뭐 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비교적 성능이 조금 저하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기능을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는,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 로컬라이즈 된 파트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았었는데,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시에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이미지 전체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능이 비교적 낮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겠고요. 뭐 인스턴스 F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구조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 위에 그림에서 일반적인 시멘트 세그멘테이션의 FCN을 활용했을 때에는 이 스코어 맵, 보여지는 스코어 맵과 같이 이 사람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두 가지 다 같은 클래스, 같은 사람이라는 클래스로 구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하는 인스턴스 FCN 같은 경우에는 그 섹션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세그멘테이션을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2명 있다라고 해도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따로따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은 여기 아래에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인스턴스 FCN 같은 경우에는 뭐 VGG 16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먼저 하고, 이제 그 피처 맵 가장 윗단에서 이제 2개의 컨볼루션 브랜치가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트 인스턴스를 이제 추정하는 단계,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대한 스코어를 매기는 단계까지 해서 총 2가지의 역할을 하는 브랜치가 있고요. 뭐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스코어, 즉 이 인스턴스라는 클래스에 속할 그 확률 값을 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 스테이지 모델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거나 혹은 뭐 조금 더 성능은 저하되지만 속도를 개선시킨 원 스테이지 모델로도 충분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욜렛이라는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이전의 모델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여전히 다시 풀링을 집어넣는 단계들이 있고, 또 혹은 이제
그 컴퓨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떤 사소하지 않은 좀 더 무거운 그런 계산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계산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조금 구조를 간단히 해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이 욜렛이라는 욜렉트라는 이 모델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안하는 그 논문에서의 모델인 욜렛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우선 이 제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테이지로 리얼타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하고 그리고 병렬적인 테스트로 진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병렬적인 두 개의 태스크가 있겠는데 크게는 프로토타입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인스턴스별로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예측하는 단계 이렇게 총 두 가지의 태스크가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이제 구조와 같이 이제 백본 모델은 레지넷 101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방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지듀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C1부터 C5까지의 5가지의 피처 맵을 구성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이 FPN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P3부터 P7까지의 총 5개의 피처 맵을 새로 생성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모델 구조 단계가 방금 말씀드린 구조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구조로 이제 피처를 뽑은 다음에 이 중간 단계에서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프로토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첫 번째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별로 이제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따로따로 예측을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이 프레딕션 헤드, 이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이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맨 마지막 영역에서 이 두 가지의 그 마스크와 마스크 코에피션트 값을 이제 선형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인 하나의 코에피션트 값을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방식으로 총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 하나만을 추출하는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ROI 영역을 추출하지 않으면서도 플리 컨볼루션으로 로컬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기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이제 마스크 코에피션트 값을 여러 가지 구하고 이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결국에는 현황 결합의 그 연산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의 코에피션트 값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어떤 ROI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가 없이도 특정 영역을 로컬라이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욜렉트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병렬 서브 태스크로 나뉘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보이고 있는 프로토타입 제너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제너레이션 브랜치에서 이제 K개의 프로토타입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투 스테이지였다면 이 이미지 상에서 ROI 풀링을 통해서 가장 그 적합한 영역을 먼저 축소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겠지만 지금 제안하는 모델은 원 스테이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섹션을 미리 세부적으로 뽑지 않고 전체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활용해서 K개의 프로토타입 마스크를 예측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그림에서 프로토넷이라고 하는 파트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프로토넷 같은 경우에 이제 패딩이 어떠한 그 패딩이나 ROI 풀링 같은 그런 섹션 없이도 피처 맵을 로컬라이즈 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넷의 장점을 먼저 보시면요.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딥한 그 백본 피처로부터 이제 프로토넷을 사용하고 여기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로버스트한 마스크를 얻을 수 있다, 혹은 뭐 조금 더 해상도가 좋은 그런 프로토타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FPN에서 이제 가장 딥한 그런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능의, 특히 그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FPN에서 그 예전에는 이제 이전 해상도의 그 피처맵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제 어떤 특정 그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전 정보를 점점 이렇게 조금 더 딥해질수록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에서는 이제 FPN에서 이전 해상도의 피처맵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제 피처맵에 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피처맵을 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C3부터 C5까지의 정보가 FPN의 P3 피처맵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딥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로버스트한 마스크가 생성 가능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을 보시면은 이제 아웃풋이 어떤 바운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액티베이션을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 제한 두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 그 까닭은 이제 확실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고 또 포어그라운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확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액티베이션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그 자유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웃풋에 대한 바운드를 지정하지 않는 부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분포상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는 그 부분에서 이 프로토타입이 가질 수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토타입 그 채널로 하여금 조금 더 그 스파셜리하게 파티션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해가면서 이미지를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조금 더 로컬라이즈를 할 수 있다. 그 앞에서의 ROI 풀링이 없더라도 로컬라이즈를 충분히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그 바운딩 박스를 쳐서 그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인스턴스 자체에 대한 그 윤곽선을 따라가고 그 윤곽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의 컨투어, 그 윤곽 라인을 디텍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지션 센서티브 다이렉셔널 맵을 이제 생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위에서 봤었던 그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에서 이제 피처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로컬라이즈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파티션을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네트워크가 어떤 인스턴스를 로컬라이즈 할 수 있도록 학습시켰다는 것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이 로컬라이즈 하는 그 단계 중에서 이제 패딩을 통해서 그 각 픽셀별로 이제 이미지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정도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이러한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부분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웃풋이 바운딩 되지 않은 장점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토타입 제너레이션에서는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한 K개의 프로토타입 마스크를 이제 생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마스크 코에피션트 그리고 어셈블리 단계인데요. 앞서서 총 두 가지의 서브 태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율렉트 모델의 첫 번째 태스크는 프로토타입의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였고,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별로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예측하는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마스크 코에피션트와 어셈블리 부분이 이제 생성하는 그 마스크 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논문에 보시면 이제 프레딕션 헤드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과 그 용어가 같은 부분이라고 매칭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이 요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였듯이 피라미드의 5가지 레이어에 대한 그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피처 맵을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총 3개의 브랜치로 이제 나누어져 가는 과정이 이 마스크 코에피션트 앤 어셈블리 과정인데요. 총 3개로 나눠지는 브랜치는 클래스 브랜치, 그리고 박스 브랜치, 그리고 세 번째로 코에피션트 브랜치입니다. 그 코에피션트 브랜치가 이제 궁극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클래스랑 박스 브랜치는 사실 이전의 모델에서도 계속 사용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클래스 브랜치에서는 C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C개 클래스에 할당될 만한 그 확률, 그 컨피던스를 구하는,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행하는 문제 자체가 이 클래스가 이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할당될 것인지, 그리고 해당 클래스가 이 이미지상에서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2가지 문제를 같이 푸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클래스 브랜치에서는 클래스 자체를 예측하게 되고, 두 번째 박스 브랜치에서는 그 물체가 정확히 위치한 그 리즌을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브랜치를 통해서 어떤 바운딩 박스 4개 포인트 지점을 예측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브랜치에서는 우선 각각의 픽셀별로 3개의 앵커 박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0개의 클래스 레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가지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80개의 클래스 레이블이 있을 때는 81가지로 그 연산을 하게 되는데, 총 그 픽셀별로 3개의 앵커 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81로 해서 243개의 이제 컨피던스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 용어가 이제 기재된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해당 클래스에 할당될 확률, 그 스코어 값을 계산하는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박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스의 4개의 포인트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앵커 박스마다 이제 각 모서리인 4개의 박스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서 클래스 브랜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픽셀에서 3개의 앵커 박스가 있고, 하나의 앵커 박스에는 4개의 박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픽셀마다 4 곱하기 3인 12개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가지의 단계는 뭐 이전의 원스테이지 모델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제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 코에피션트 브랜치 같은 경우가 지금 율렉트 모델에서 제한하는 파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 브랜치에서는 이제 앞에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K개의 마스크를 생성을 하였다고 하면 그 K개의 마스크에 대한 코에피션트 값을 예측하는 단계가 이 세 번째 코에피션트 브랜치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가 추가된 이유는 이제 K개의 프로토타입 마스크를 앞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그 K개의,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마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나의 구간으로 로컬라이즈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가지의 인스턴스를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만 로컬라이즈 하기 위해 해당 단계가 추가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는 이제 K개의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구하기 위해서 비선형성을 반영하고자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이제 계산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어셈블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어셈블리 단계에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K개의 프로토타입 마스크를 생성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한 가지의 코에피션트, 한 가지의 로컬라이즈된 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가 지금 이 마스크 코에피션트와 어셈블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한 가지의 코에피션트 값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K개 프로토타입 마스크를 생성했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서로 빼거나 더하는 연산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액티베이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연산 과정에서 이제 더하는 부분만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 액티베이트된 리즘만 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 빼는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더하거나 빼는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로컬라이즈된 부분만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해당 부분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어셈블리 과정까지 이제 거치게 되면 총 하나의 파이널 마스크를 이제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의 공식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이고요. 각각의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P에서는 앞서서 프로토타입 제너레이션 부분에서 생성했던 마스크들을 의미하고 C는 마스크 코에피션트 그 이전 단계에서 계산했던 예측했던 그 값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행렬 연산을 이제 시그모이드를 한번 취함으로써 최종적인 파이널 마스크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컨트리뷰션들을 적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는 총 3가지의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그리고 박스 리그레션 로스, 세 번째인 마스크 로스, 이 3가지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스크 로스에서 BC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엔트로피식을 통해서 마스크 로스를 계산하게 되면 총 3가지의 로스를 합해서 전체 모델의 로스로 구성하여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파이널 마스크를 구했다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 내에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자 이제 크롭하는 단계가 이 크로핑 마스크 단계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컨트리뷰션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2가지의 브랜치, 프로토타입을 생성했던 부분, 그리고 각각의 그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계산하고 그것을 그 코에피션트 브랜치를 통해서 총 1가지의 파이널 마스크로 만드는 단계, 이 2가지의 태스크가 있겠는데 그거 외에도 조금 더 속도 향상을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NMS를 좀 더 속도 향상 측면으로 이제 발전시킨 Fast NMS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NMS라고 하는 것은 이제 Non Maximum Separation의 약자이고요. 동일한 인스턴스를 집중하는 어떤 앵커박스 중에서 컨피던스가 가장 높은 앵커박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는, 그래서 총 한 가지의 앵커박스만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사실 이 NMS라고 하는 부분은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던 개념들인데 이 부분은 자신보다 어떤 컨피던스가 낮으면서 이제 IOU 값이 트레스홀드보다 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컨피던스가 낮은 앵커박스를 계속해서 지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컨피던스가 가장 높은 앵커박스 하나만 남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스트 N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자신보다 컨피던스가 높은 앵커박스 중에서 IOU 값이 가장 큰 앵커박스가 스레스홀드보다 크면 두 앵커박스가 이제 동일한 인스턴스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상대적으로 그 컨피던스가 낮았던 나 자신을 지워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N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워나가기 때문에 한번 지워지면 더 이상 비교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 NMS 같은 경우에는 지워진 앵커박스가 이제 다른 앵커박스들을 지우기 위해서 다시 비교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연산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산 자체를 할 때 행렬 연산을 이제 진행하고 이제 직접 구현을 하는 단계에서는 포문에 대한 중첩이 없기 때문에 포문을 한 번만 써도 되기 때문에 속도의 향상의 측면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모델에 대한 실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그 MS 코코 데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파라미터 세팅은 아래와 같고요. MS 코코 데이터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클래스 그리고 요 엣지 라인 부분들이 다 디텍트 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화면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율렉트라는 모델을 제안했던 그 목적 총 2가지가
이제 한 가지는 가장 빠른 그런 모델을 만듦으로써 리얼타임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빠르게 이제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조금 더 로버스트한 마스크를 생성함으로써 퍼포먼스를 높이겠다. 조금 더 그 마스크의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마스크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전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선명한 엣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MS 코코 데이터와 파스칼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는 오른쪽과 같고요.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시면은 이제 이 욜렉트 모델과 마스칼 CNN 모델을 비교하였고, 또 베스트 NMS 단계를 포함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성능 지표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스탠다드 모델, 그러니까 패스트 NMS 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모델에서 일부 성능이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패스트 NMS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속도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스피드, 그 속도와 어떤 성능 자체의 그 어큐러시 자체가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도출되었고요. 하지만 이 모델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조금의 그 성능 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하다라는 이유로 본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좀 더 빠른 리얼타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제안함과 동시에 조금 더 높은 품질의 마스크를 이제 얻어내겠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프로토넷 브랜치와 프레딕션 헤드 브랜치 총 두 가지의 패러럴한 태스크를 진행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디스커션 부분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어떠한 그 성능을 좀 저하시키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제대로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박스가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아서 애초에 잘못된 박스를 구해버렸다거나 하는 경우에 잘 맞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오브젝트들이 한 곳에 집중돼서 모여있는 경우에는 좀 디텍트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포어그라운드 쪽으로 나와 있는 것에 아무래도 치중하게 되었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 리퀴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노이즈가 포함된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이즈 자체가 들어갔다면 이제 성능 저하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AP 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제한하는 모델이 약간 그 안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속도 향상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